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네, 아니오라는 아주 간단한 답밖에 알 수가 없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난감한 질문하는 방법 때문에 상대의 입을 닫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고 생각을 닫게 한다.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린 질문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입을 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법론, 질문의 방식을 바꾸면. 안녕하세요. 소통학교 TV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정상적이고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 물어봐야 알게 된다. 라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 좋은 소통을 이룰 수 있을까에 관한 방법론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질문이 있고 또 좋지 않은 질문이 있다라고 할 때에 과연 좋지 않은 질문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TV에서 어떤 동남아의 이제 가족들을 보내고 한국에 혼자 사는 개그맨의 TV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아주 오래간만에 집에 가서 부인과 자녀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을 보고 이 아빠가 반가운 마음에 이제 아들에게 좀 대화를 트고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아들, 그동안에 학교 잘 다녔니? 그랬더니 아들이, 네. 뭐 선생님은 잘 계셔? 네. 공부하는데 뭐 어려운 점은 없니? 네. 뭐 이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푸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그리고 아빠가 좀 이야기했으면 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가 돼서 좀 좋은 대화를 오래간만에 좀 오붓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 또 자녀에 대한 다소의 원망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빠가 한 질문에 아이는 그냥 정상적으로 대답을 했던 거죠. 잘 있었냐? 너 뭐예요? 네. 선생님은 잘 계시냐? 네. 뭐 이런 수준이었죠.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질문의 방식을 바꾸면 조금 더 아빠가 원했던 대화, 좀 더 풍성한 대화가 이루어졌으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듣습니다. 특히 관리자 레벨에 있는 리더들이 직원들과 회의하거나 직원들과 1대1을 대화를 할 때에 질문을 잘못 던져버리는 바람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던, 상대에 대해서 들을 수 없었던 이런 사례들입니다. 김대리, 요즘 그 프로젝트는 잘 돼가고 있나? 네, 답은 네, 아니올 겁니다. 또는 요즘에 대해서 뭐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네, 아니오라는 아주 간단한 답밖에 알 수가 없죠. 물론 그런 질문을 했어도 상대방이 대화의 욕구가 있거나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물론 그렇게 질문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이런 질문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좋은 또는 풍성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회의 장면에서 리더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조금 더 원활하게 이렇게 좀 소통이 되는 그런 회의를 원하는데 정작 회의가 직원들의 의견이 없고 또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리더는 아주 난감한 이런 상황에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루는 이 방법을 써보시면 그러한 문제는 정말 서서히 그리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입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지방 가서 근무하는 바람에 1주 또는 2주 만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죠, 집으로. 그럼 가족들과 만나서 많은 대화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 와서 가족을 보자마자 하는 질문이 역시 또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 잘 지냈어? 네, 아니요 밖에 안 나오겠죠? 그 아픈 데는 괜찮아? 뭐 다 네, 아니오입니다. 아이를 만났을 때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법을 써서 조금 더 우리의 대화의 수준을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질문을 용어적으로 말하면 닫힌 질문이라고 합니다. 닫힌 질문, closed question. 즉, 비유하자면 상대의 입을 닫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고 생각을 닫게 한다. 이렇게 비유하시면 됩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질문하는 방법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닫힌이 아닌 열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무엇을 연다고요? 상대방의 입을 열고 또 마음을 열고 또 생각할 여지를 열어주는 이러한 질문을 쓰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두 번째는 무엇이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씁니다. 왜, 무엇, 어떻게. 요 단어를 기억하셨다가 질문에 요 단어를 넣어서 질문하시면 자연적으로 열린 질문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왜라는 단어를 써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죠?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까? 왜 이번 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네, 이렇게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때 묻는 질문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또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할 때에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무엇입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무엇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은 생기게 되죠? 무슨 원리를 적용한 겁니까? 이번 달 매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어떤 대상이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역시 어떻게 또는 어떤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죠? 어떤 전략을 써야 우리가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구체화된 내용을 얻어내는데, 끌어내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그런 질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단어를 적절하게 잘 써서 질문을 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상대의 생각을 끌어내고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질문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열린 질문을 만드는 중요한 전제는 친절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질문하는 방법은 뭘까? 역시 말투입니다. 톤을 적절하게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라고 해서 다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내는 그런 작용은 못 하거든요. 영향력이 있을 때 이 질문은 파워를 내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자, 먼저 좀 말투가 좋지 않은 말투로 해볼게요. 이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약간 추궁형이 돼버리죠.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충분하게 말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생각을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톤을 잘 쓰면 이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가면서 아주 질문으로서 파워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왜 이런 문제는 생기게 되었을까요? 좋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는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건 약간 좀 거칠은 말투가 되어서 질문다운 질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말의 내용을 살려내는 말투, 말의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는 말투를 잘 써야 되는 것처럼 질문에서도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넣어서 열린 질문을 만들지만 우리가 조금 더 말투, 말톤에 신경을 쓴다면 파워풀하게 질문을 갈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드렸던 질문 외에 요 세 개의 단어를 써서 더 많은 질문들을 생각해내신다면 우리가 상대하고의 대화에서 설득을 좀 더 하기도 쉽고 생각의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뭔가 저 속에 있었던 의견이나 생각을 충분하게 테이블 위에 끌어놓는 아주 그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많은 장면에서 질문을 통해서 상대와 풍성한 대화 또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대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